올 상반기 착공 예정이었던 천안역사 증개축이 하반기에 이뤄질 전망입니다. 이에 대해 문진석 국회의원은 착공이 지연되긴 했지만 당초 계획대로 2026년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며칠 전 세종시 폄하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이에 최민호 세종시장이 화답하면서 큰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아산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소속 충남도 의원과 민주당 아산시 의원들이 충남도 산하 공공기관의 내포신도시 이전에 반발하며 온양온천역 광장에서 천막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당초 올 상반기 착공 예정이었던 천안역사 증개축이 하반기에 이뤄질 전망입니다. 천안갑 문진석 국회의원이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역 현안에 대한 국회 차원에서의 진행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송용환 기자입니다. 20년째 임시역사 신세인 천안역. 올 상반기 약 500억 원 규모로 증개축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설계 작업 지연으로 착공은 하반기 중에 이뤄질 전망입니다. 다만 당초 계획대로 2026년 준공은 가능할 것이라는 게 지역구 국회의원의 설명입니다. 약간 늦어질 것 같아요. 하반기죠. 착공은 하반기 정도 할 것 같아요. 아무튼 최대한 내가 당기려고는 하는데 2026년 3년이니까 가능하시겠죠? 더불어민주당 천안갑 문진석 국회의원이 천안시 기자회와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간담회에선 천안역 증개축과 경찰서 신설, 선거구 획정 등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오갔습니다. 경찰서 부지로는 한 5,000평 정도 예상하는 것 같은데 3,000평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기왕의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할 것 같으면 치안 수요가 높은 신방동이라든가 이쪽으로 고민을 하는 게 좋겠다. 천안시 입장도 그렇고. 그래서 차후에 이제 예산 확보를 더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중대 선거구제 도입에 대한 당 전략기획위원장으로서의 입장도 내놨습니다. 문 의원은 중대 선거구제는 거대 정당 독식이 불가피하다며 소선거구나 중대 선거구보다는 군소 정당의 의회 진출과 국회의원의 지역 대표성 강화, 사표 방지 등을 위해 현재 47석인 비례대표를 7, 80석 수준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며칠 전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세종시 폄하 발언이 알려져 논란이 됐었죠. 이후 닷새 만에 김 지사가 공식 사과 입장을 전했고 최민호 시장이 이에 화답하면서 갈등이 조기 봉합되는 모양새입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6일 자신의 SNS를 통해 KTX 세종역 신설 관련해 세종은 충청 밉상이 돼가고 있다고 적어 세종 시민들의 공분을 샀던 김영환 충북도지사. 논란이 확산되자 닷새 만에 공개 사과했습니다. 6일 대전의 한 호텔에서 열린 충청 지역 중소기업인 신년 인사회에 참석한 김 지사는 세종엔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분원도 가는데 충북엔 아무것도 오지 않는구나 하는 섭섭한 생각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최민호 시장에게 시장님과 세종 시민은 국민 곱상이란 말을 전해달라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김 지사의 이 같은 발언이 나온 바로 이튿날 최민호 시장도 화답했습니다. 최 시장은 예정에 없던 시청 기자실을 방문해 김 지사는 큰 그릇을 가진 도지사라고 지켜세우며 사과 발언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지사께서 사과의 말씀까지 드린다고 그러니까 좀 송구스러운 마음도 들고 어쨌든 이건 다 잊어버리고 우리가 함께 KTX가 됐든 충청권이 됐든 이런 거를 서로 이해시키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직접. 두 지자체장 모두 KTX 세종역 신설 이슈 때문에 충청권 상생이란 대의를 저버릴 수 없다는 인식이 크게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이로써 새해 들어 생긴 두 지자체 간의 갈등의 골은 조기에 봉합되는 양상입니다. 그러나 이런 분위기가 세종역 신설을 위한 청신호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김 지사의 사과 발언이 세종역 신설을 찬성하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KTX 세종역 신설을 둘러싼 두 지자체 간의 입장차가 여전히 큰 만큼 언제든지 이번 같은 갈등은 재발할 소지가 다분해 보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아산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소속 충남도 의원들이 충남도 산하 공공기관의 내포 신도시 이전에 반발하며 온양 온천역 광장에서 천막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아산 지역의 도사나 공공기관이 내포로 이전한다면 지역 일자리 감소는 물론 행정 서비스 질 악화와 지역 경제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안장헌 충남도 의원은 충남 인구 절반에 육박하는 아산 천안도민은 이제 중소기업 자금을 받기 위해 내포까지 가야 한다며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은 멀어진 경제 관련 공공기관과의 협업을 주저하게 될 것이라고 충남도를 비판했습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 아산시의회 의원들도 도의 공공기관 통폐합 계획에 반대하며 공공기관 사수를 위한 천막 농성과 함께 이전 반대를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했습니다. 한편 충남도는 지난 4일 경제진흥원과 신용보증재단, 과학기술진흥원 등 아산 소재 공공기관의 본원 내포 이전을 포함한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충청남도가 민선 8기 일자리 대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2026년까지 일자리 26만 개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도는 11대 중점과제와 55개 세부 실천과제를 마련했습니다. 주요 과제는 친환경, 저탄소 등 산업 재편에 따른 대응력 강화, 미래 모빌리티 산업 지원, 청년, 경력 단절 여성, 장애인 일자리 지원 등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충남 북부상공회의소에서 충남지역 중소기업 지원사업 종합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를 돕기 위한 것으로 1:1 상담 창구와 지원 시책에 대한 안내가 이뤄졌습니다. 중기청은 또 다음 달 10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찾아가는 설명회도 열 예정입니다. 지난해 5월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천안시가 올해는 한층 강화된 아동 친화 정책을 펼칩니다. 시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중심으로 아동 친화도시 업무계획을 수립해 발표했습니다. 계획안에는 아동권리 전담부서와 현황조사 등 6개 구성요소에 대한 10개 실행과제를 이행해 오는 2026년 상위 단계 인증을 받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아산시가 올해부터 곡교천 아트 리버파크 통합 하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사업 구역은 염치읍 맹사선교에서 배방읍 봉강교까지 11.2km로 문화와 예술, 체육과 여가가 어우러지는 수변을 만들기 위해 1,820억 원이 투입됩니다. 이에 따라 아산시는 올해 기본계획 수립과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내년 실시 설계를 시작해 오는 2032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한편 시는 자연생태 관광도시의 핵심 사업으로 환경부 지역 맞춤형 통합 하천 사업 공모를 신청해 지난해 12월 최종 선정되면서 국토비 1,183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아산시가 올해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답례품 55개 품목을 선정했습니다. 답례품은 농축산물을 비롯해 가공식품과 관광체험 서비스 등 3개 분야의 55개 품목이며 시는 공급업체 협약 체결과 시스템 등록을 거쳐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한편 기부는 개인은 연간 500만 원까지 본인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금의 30% 이내에서는 답례품을 받을 수 있고 10만 원 이하의 기부금은 전액 세액 공제됩니다.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조합원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 예정자 A씨를 아산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초 2차례에 걸쳐 조합원 4명에게 7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금품선거 발생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가 아산탕정이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합니다. 복합혁신성장 거점 도시로 내년에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9년 준공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충청권 신도시인 아산탕정이 도시개발 사업이 개발계획 수립과 함께 본 궤도에 오릅니다. 지난 2020년 8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
약 2년 반 만입니다. 전체 면적은 탕정과 음봉 일대 357만 제곱미터입니다. 국토부는 전략적 개발이 필요한 상업 업무용지와 주거, 공원, 학교를 연계한 복합 커뮤니티 타운, 그리고 산학연 간 커뮤니티가 어우러지는 R&D 타운 등 4개 특별 계획구역을 지정해 핵심 도시 경관과 랜드마크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산 탕정 이 도시개발 사업제는 모두 2만 2천여 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인구수로는 약 4만 6천 명 규모입니다. 또한 신도시의 중심부를 흐르는 매곡천을 특화한 보행자 공간을 비롯해 전용도로와 대중교통 노선 등을 배치해 신도시 세계 생활권 간에도 15분 이동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이번 도시개발로 주거와 미래산업, 연구가 어우러진 복합혁신성장 거점 도시의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며 지역의 혁신성장을 도모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토부는 아산 탕정이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환경, 교통, 재해 영향평가 등을 거쳐 구체적인 실시 계획을 확정하고 내년에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9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지난해 세종시 전동면의 한 마을 주민들이 마을 인근에 추진 중인 고속도로 건설 공사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한 바 있는데요. 관계기관과 주민들이 협의한 끝에 조정안이 마련됐습니다. 국가사업으로 추진되는 공사 과정에서 마을 주민들과의 갈등을 줄일 수 있는 좋은 선례가 될 전망입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 전동면 봉대리 일원입니다. 세계마을 30여 가구가 살고 있는 조용한 시골 마을인데 최근 마을에 중대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오는 2025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세종 안성고속도로가 마을 인근을 지나는 것으로 확정됐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터널과 도로 공사를 위해선 공사 차량이 마을길을 불가피하게 이용해야 하는데 워낙 폭이 좁다 보니 주민 불편은 물론 안전까지 위협할 것이 불보듯 뻔하단 겁니다. 더군다나 지난해 터널 공사가 시작되면서부턴 마을에 식수원이 고갈됐다고 주민들은 하소연합니다. 작년에 이 터널을 뚫으면서 작년에 이 동네 물이 고갈이 됐었습니다. 고갈이 돼가지고 진짜 먹는 물도 못하고 지금 시골에도 화장실이 수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화장실 하는데도 엄청난 난감을 작년에 했었고, 이에 주민들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고 약 6개월 만에 현장 조정 회의를 통해 해법을 찾았습니다. 먼저 마을 도로 관련해선 공사 추진을 위해 설치하게 될 공사용 가설도로를 농어촌 도로로 지정해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세종시가 농어촌 도로 지정과 보상 작업을 책임지면 한국도로공사는 폭 6m에 이르는 도로 확포장을 맞는 구조입니다. 또 식수원 부족 사태는 올해 지역 상수도 공급 사업을 우선순위에 두고 추진하기로 관계기관이 합의를 마쳤습니다. 아무리 공익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그래서 공익과 그러한 여러분들의 사익이 적정하게 조화될 수 있는 게 바람직한데 오늘 그 바람직한 방향을 찾아가는 첫 자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국가적으로 추진되는 공사 민원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중재로 지자체와 시공사 그리고 주민들이 상호 합의를 이룬 모범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와 천안시가 이달 말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습니다. 이는 해마다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선납하면 2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의 7%, 즉 연세액의 약 6.4%를 할인받는 제도입니다. 3월과 6월, 9월에도 신청 가능하지만 남은 기간에 따라 할인율은 줄어듭니다. 신청은 시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되며 오는 16일부터는 위텍스에서도 가능합니다. 세종시가 오는 20일까지를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물가 합동지도 점검반을 운영해 16개 성수품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부와 함께 도담과 아름동 싱싱장터 농축산물 20% 할인 행사와 전통시장 수산물 30% 환급 행사 등 다양한 지역 상품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고물가 고금리로 서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설 연휴를 앞두고 민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세종시는 전했습니다.
세종시가 지난 2년 6개월간의 코로나19 대응 과정을 담은 일명 코로나19 대응 백서를 발간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을 기록하다라는 제목의 이 백서에는 2020년 2월 22일 세종시 첫 확진자 발생부터 지난해 6월까지의 현장 대응 과정이 타임라인별로 수록됐습니다. 세종시 관계자는 코로나19 발생을 비롯해 포스트 오미크론에 따른 분야별 대응 과정을 기록해 향후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에 나서기 위해 백서를 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매년 각 자치단체마다 시민들의 삶의 변화 등을 파악해 여러 정책 지표로 활용하기 위한 사회조사를 하는데요. 최근 세종시가 공표한 지난해 기준 조사 결과 가운데 눈길을 끄는 몇 가지 사안을 꼽아봤습니다. 김우순 기자입니다. 먼저 월 평균 가구 소득을 보겠습니다. 30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 비율이 16.6%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이 13.7%, 4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이 12.6% 순이었습니다. 특히 800만 원 이상 버는 고소득자 비율은 1년 전에 비해 3.6%포인트나 늘었습니다. 다음은 가족 구성입니다. 지난해 가족끼리 떨어져 사는 분거 가구 비율은 21.4%로 2020년 26.5% 대비 5.1%포인트 내려갔습니다. 세종시로 이전한 중앙행정기관 공무원들의 정착률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보건 분야에선 의료기관 이용 실태를 주목할 만합니다. 세종시 내 의료기관 이용률이 68.2%로 2년 전에 비해 4%포인트 늘어난 반면 의료기관 이용 만족 비율은 줄고 불만족 비율은 소폭 늘었습니다. 불만족하는 60% 가까이는 치료 효과나 진료 결과 불만족 혹은 전문 의료 인력 부족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인식이 반영된 것인지 시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공공시설 역시 보건의료시설이라고 답한 비율이 22.8%로 가장 높았고, 이어 공영주차시설, 공연관람시설 순이었습니다. 시민이 말하는 세종시 발전 방향은 무엇일까? 역시 행정수도란 응답이 절반을 넘어 절대적으로 높았고, 이어 첨단 미래산업도시, 문화예술도시 등을 꼽았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는 관내 1,800 표본가구에 거주하는 만 13세 이상 가구원 3,123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95% 신뢰 수준의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2.92%포인트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천안박물관이 천안흥타령관 제4전시실에서 악흥 즐거운 시간 기획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기획전은 음악이 주는 즐거움을 관람객들에게 전달하고 눈으로만 보는 전시가 아닌 직접 체험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1부는 가곡과 줄풍류, 음악을 즐긴 천안의 위인 홍대용에 대해 다뤘으며 2부는 고전 악기와 더불어 몇몇 악기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했습니다. 천안시가 가정에서 버려지는 종이팩을 용량과 매수에 따라 음식물 종량제 봉투로 바꿔줍니다. 또 폐건전지 20개는 새 건전지 2개로 바꿔줍니다. 교환일은 매주 목요일이며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로 가져가면 됩니다. 아산시가 오는 3월부터 초등학력 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하고 학습자를 모집합니다. 대상은 만 18세 성인으로 초등학력 취득을 희망하는 아산 시민입니다. 교육은 초등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요일별로 아산시 평생학습관에서 진행되며 초등 3단계 과정을 이수하면 초등학력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신분증과 반명함 사진 2장을 지참해 다음 달 28일까지 아산시 평생학습관으로 하면 됩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의 구인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천안재활병원에서 조리사 2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75-7100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성일 그린테크에서 지게차 운전원 1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57-6662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38 종합건재에서 거래처 관리 및 납품 업무를 담당할 직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65-1238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